그리고 원내 교섭단체라는 게 정당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국회법 33조에 보면 당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으로 의원으로 구성하는 국회 교섭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인 이상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 정당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지 못한 정당은 사실 정당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무소속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170석, 우리가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그 밑에 정의당 3석 쪽 이런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조국혁신당 이런 당은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활동할 때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석 이상을 얻는 정당이라야 실제 정당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DJP 연대 9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대를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그때 자민련이 그 이후에 선거가 치러졌던 2020년도 선거에서 17석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새천년 민주당에서 3명의 의원을 꿔주는 편법을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선거가 끝나고 조국혁신당이 7월 달에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때 이 기준을 한도를 10명의 의원으로 낮추는 국회법을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그것을 거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국회 교섭단체에는 이 정책연구위원이 지원이 됩니다. 정책연구위원이 1급부터 4급, 그리고 9급 행정보조위원까지 여러 명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원을 하는데, 원내교섭단체에만 지원을 하고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는 이런 국회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이 국회 교섭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1년에 경상보조금을 한 500억을 정당에 지원하는데, 그 500억의 50%를 국회 교섭단체에게 균분 배분을 하고, 나머지 50%를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 원내교섭단체가 한 30명으로 구성이 돼도 50%를 똑같이 균등해서 나눠 가지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되면 상당한 금액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2개의 국회 교섭단체만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민주당과 170석과 108석 상당한 의석수 차이가 있지만, 실제 우리가 받는 국고보조금이나 민주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210억인가 받고 민주당이 한 230억인가 큰 차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때,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가 이럴 때 원내 교섭단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걸 나눠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국회가 본회의가 열리고 이러면 대표연설을 하는데, 대표연설도 원내 교섭단체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헌법에서 복수정당제를 보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국회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이런 걸 봤을 때는 양당제를 추구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원내 교섭단체라는 이런 제안을 둬서 20석이 넘지 않는 당에 대해서는 이런 큰 혜택을 주지 않고 무소속으로 거의 무소속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자격이 주어지니까요.